5월 16일 토요일 2부 시작합니다. 자, 제키의 컴백 듣고 왔습니다. 자, 새아침 개편의 광풍 속에서 이 코너도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두 편의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동시상영관. 자, 근데 저희가 똑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개편하면서 이 코너도 조금 리뉴얼하면서 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저희가 광고 후에 알려드릴게요. 하나의 주제, 서로 다른 매력의 두 편의 영화 지구인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합니다. 동시 상영관. 자, 우리 날씨 알려주는 이효은 리포터에 이어서 이 개편의 칼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낸 모아이 석상 또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코너 고정 자리도 똑같이 지켜낸 남자. 자, 리듬 파워의 지구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듬파워의 지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네. 작가님도 그렇고 다 안 하시나요? 작가님도 그대로입니다. 네, 저희 제작진은 근데 이제 그대로고요. 코너가 요게 유일하게 그렇죠, 남은 그렇죠. 거구나. 예, 코너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으셨고 사실 영광입니다. 뭐 아주 경쟁률이 치열한 자리는 아니었긴 해요. 그래도 네. 어찌됐건 버텼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됐는데 또 함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소감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지금 공중파 벌써 1년 차네요. 네, 이제 상암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네, 이대로 쭉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르죠. 감사합니다. 네, 저 참고로 89년생이라는 점. 아유. 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익숙한 듯 조금 낯선 목소리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동시상영관으로 이제 새아침에 새 식구가 된 저의 동기입니다. 자, 이영은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은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에 저희가 잠깐 인사는 하는 사이지만 네. 각자 일정 때문에 서로 인사밖에 못하고 맞아요. 피디는 또 사라지고 이 방송을 하는 순간이 가장 많은 토크를 주고받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참 동기임에 무색하지만 네. 그래도 이 시간이 있어서 또 가까워지는 거죠. 저 혹시 자축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저 FM 라디오 첫 고정이에요. 어허.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사실 영은 씨가 이 라디오에서 비운의 그 왜요? 아이콘으로 조금 있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이미 하셨으면서. 있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찾아보시고요. 어디 찾아봐요. 어쨌든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 네. 또 우리 코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은 씨가 영화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뭐 지구인 형님이야 워낙 좋아하시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영은 씨 영화 좋아해요? 저는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씨가 탑 10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영화 탑 10입니다. 탑 10. 네, 그리고 어떤 그때 의미죠? 그때 유행하는 영화, 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대중적인 눈을 가졌다. 아하. 마이너한 거는 정말 모른다. 아. 흥행순위 같은 걸로 영화를 맞아요. 보시는. 그런 그래요? 걸로 고려를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두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화는 지금까지 뭐였나요?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따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최근에 아, 나온 근데 이런 것도 재밌네요. 밀당을 하는 거니까. 네. 약간 힌트를 예.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저도 뭐 예의상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랑 되게 취향이 비슷하시다고, 영화 취향이. 맞아요. 네. 어떤 취향이죠? 저는 약간 뭐 공포나 호러나 막 이런 좀 B급 감성. 아, 약간 맞아요. 좀 거칠고. 예, 근데 저도 뭐 공포 호러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공포 네. 호러가 귀신이 나와서 호호호호 이런 공포 호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슬래셔 무비라고 그 유명한 영화들 있잖아요. 13일의 금요일 막 이런 맞아요. 거. 예, 텍사스. 네, 그런 류의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영은 씨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지금. 다음에 저 네. 텍사스 그 전기톱 그 있잖아요. 네. 그거 후드티가 있는데 그거 한번 입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그거 후드티도 한번. 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욱더 그런 잔인한 영화를 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다양한 영화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 주 추천 영화로 각자의 인생 영화를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멘트를 너무 빨리 아까 해버렸네요. 자, 영은 씨가 뜸 잘 들어주셨고요. 네. 자, 어떤 영화를 갖고 왔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구인 씨의 인생 영화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스.
자, 토요일에 영화 추천 코너 동시상영관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드파워 지구인 씨와 또 MBC 이영은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들의 영화 취향을 알아보고자 각자의 인생 영화를 가져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지구인 씨. 네. 인생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제가 제 인생 영화라고 생각하는 걸 이전에 소개를 했어요. 저는 구디런팅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가져온 영화는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아하. 가져왔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쵸. 뭐 배트맨 시리즈 중에 하나. 그쵸. 배트맨 네. 3부작, 뭐 트릴로지라 그러죠. 네네. 그거 저는 중에. 뭐 이 배트맨 시리즈 중에 첫 번째 건 봤는데 네. 이 생각보다 처음부터 취향이 좀 삐그덕 되네요. 그래요? 다크나이트 안 보셨어요? 다크나이트는 안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웅 히어로물들은 그렇게 썩 막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기존의 슈퍼히어로 영화랑 다르게 완전 격을 올린 영화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트맨 3부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의 두 번째 작품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브루스 웨인이 본격적으로 배트맨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조커라는 희대 악당을 이제 만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얘기죠. 네, 조커와의 싸움이 이제 주된 이야기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 이전 영화보다 더 재밌나요? 저는 배트맨 개인적으로 비긴즈보다? 이 네. 다크나이트가 이 3부작 중에 최고작이라고 생각하고. 아, 최고작입니까? 네, 어떤 슈퍼히어로 영화보다도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 네, 마블 영화가 물론 흥행을 많이 네. 하고 유명하지만 제가 너무 이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배트맨 비긴즈만 보고서 내 취향이 아니다. 그죠, 막 비긴즈 보면은 막 닌자들 나오고 막 약간 네.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가 네, 있죠. 조금 그런 느낌 네, 받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네. 그랬는데 다크나이트 라이트 기억나는 게 저는 이걸 제 거의 팀 멤버 보이비랑 둘이 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둘이 이렇게 보고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우리 안 되겠다. 우리 맥주 한잔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행주가 자신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마주쳤어요. 거기서요? 네, 그 인천 주한 극장에서 마주쳤는데 그때 느꼈던 모멸감과 함께 이 영화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됐죠. 잊을 수가 없겠네요. 뜻밖의 인생 영화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이영은 아나운서는 이 영화 보셨어요? 저는 다크나이트를 보긴 봤는데요. 그 네.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었고요. 비긴즈랑 어리다. 라이즈 3편을 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비긴즈도 못 봤기 때문에 그 영화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하. 저한테는 그때 당시엔 조금 어려웠던 네.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괜찮아요.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네. 영은 네. 아나운서랑 저랑 한번 같이 보는 걸로 예, 뭐 지켜질 공약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안 지켜질 것 같습니다. 저 근데 뭐 네. 인생 영화라고 아까 꼽은 게 그러면은 아까 그 여자친구를 뭐 마주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제 뭐예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둘은 이러고 있는데 쟤는 연애를 하고 있네. 뭐 이런 아. 느낌도 있었고. 네. 근데 그거는 뭐 그 당시를 떠올리는 기억이고요.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저는 진짜 훌륭한 게 사실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막 나름 맞아요. 던지거든요. 막 이게 과연 악은 뭐고 선은 맞아요. 뭐고 막 이런 것들을 던지는데 치킨 게임 이런 것도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일단은 네. 그 저도 이제 이 영화 전까지는 이 슈퍼히어로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네. 유치하고 막 음. 가면 쓰고 막 악당 때려잡고 이러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제가 근데 그래서 많이 안 좋아해요. 이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아. 이런 거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또 이 영화의 제일 유명한 건 히스레저의 그 역대급의 조커 연기. 네. 아, 예. 그리고 히스레저 이분이 이 영화를 찍고 다음 영화를 찍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네. 더 이 조커 연기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네. 또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고 이걸로. 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은 철학적인 질문 던지고 또 그쵸. 히스레저의 연기, 이런 건데 혹시 영은 씨도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어벤져스 시리즈랑 다 웬만한 건 봤어요. 마블 영화는. 그 중에 최고는 뭘로 꼽았어요? 저는 내용적으로 보다는 보기 즐거운 건 아무래도 아이언맨이니까. 네. 단순하죠? 알겠다. 네. 철컹철컹하고 멋있습니다. 취향 네. 알겠습니다. 네, 보기 좋아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팡 뭐가 터지고 네네. 이러는 건 아이언맨이 제일 짜릿하잖아요. 맞아요. 즐겁게 봤던 기억이 네, 있어요. 저도 사실 뭐 그런 거 개봉하면은 그래도 뭐 막 찾아가서 보진 않지만 주변에서 보자 그러면은 나 절대 안 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단 그냥- 보면 재밌으니까. 그쵸. 네, 그리고 또 액션도 화려하고. 그쵸. 특히 이 다크나이트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에선 CG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 놀란 감독이 뭐 인셉션 같은 것도 CG를 되게 썼을 것 같은데 실제로 촬영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크나이트도
거의 실제 촬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 뭐 유조차가 넘어가는 장면이라든지 막 이런 걸 실제로 다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박진감이 엄청 넘쳐요. 이 액션 장면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진짜 뭐 내용을 떠나서 눈요기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영화다. 네. 그렇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집에 또 큰 TV가 있다면 한번 또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플렉스 괜찮죠. 네,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영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좀 네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놀란 감독은 일단은 미행이란 영화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네. 사실 되게 유명한 영화들이 있죠. 뭐 메멘토, 인썸니아, 뭐 그 아하. 이후에 뭐 배트맨 비긴즈 그리고 뭐 프레스티지 이런 영화도 있고 요즘에는 뭐 인터스텔라나 예. 인셉션이 있죠. 그죠 인셉션, 맞아요. 던케르크도 만들었고 진짜 굵직굵직한 그 그죠.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메멘토나 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분은 진짜 플롯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어떻게 내용을 배치하면 더 재밌고 어떻게 더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 되게 그 방면에서 되게 훌륭한 감독 같아요, 정말로. 영은 씨는 혹시 놀란 감독 영화 본 거 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인터스텔라를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 봤어요. 네. 그런데 원어로? 영어 그래서- 리스닝이 되시는 거네요. 아니요, 그래서 0% 이해하고 나왔어요. 정말 안 그래도 어려운 얘기인데 네, 되게 그 그렇게 자막을 어려운지 봐도. 몰랐던 거예요. 네. 그게 평행성 이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멍 때리면서 네. 졸지 않은 거를 다행으로 여긴 괜찮아요. 그런 기억이 그거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인셉션도 저는. 마찬가지죠. 네, 저도 그때. 사실 진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분명히 자막을 내가 보는데 무슨 말이야 하면서 봤던 저도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워낙 유명한 거에 비해서 저한테 크게 와닿는 영화는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하나 영화가 좋았어요. 어떤? 덩케르크. 덩케르크. 네, 제가 전쟁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덩케르크는 보통 전쟁 영화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전쟁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그죠. 되거든요. 근데 근데 그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맞아요. 딱, 예. 어떤 공중 씬, 또 육지 씬, 뭐 또 바다 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동시에 보여주고 좀 기존 전쟁 영화랑 다르게 굉장히 그 전쟁의 참상을 그죠.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이게 정말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조금 더 실감나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다고 그러죠. 네네. 인물들의 서사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맞아요. 거기에 그냥 있는 그 뭐라 그러지? 그 병사처럼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독일군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잖아요. 네, 네, 그냥 네. 되게 그 공포만 느껴지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도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덩케르크는 진짜 감동하면서 또 새롭게 신선한 느낌으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일단 다크나이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일단 조커잖아요. 그렇죠. 네, 뭐 히스레저 연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또 히스레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세요. 히스레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사 윌리엄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어릴 네. 때. 뭐 사실 청춘 스타로 되게 처음엔 각광을 받았고 그냥 하이틴 스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사실 뭐 브로크백 마운틴도 그렇고 이렇게 점점 연기로 인정을 받다가 네. 너무 안타까운 건 어떻게 보면 이 조커로 정점을 찍었는데 그리고 네. 처음에는 이 조커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다 의아해했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울증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혼신의 연기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 영화 이후로 세상을 떠나서 정말 헐리우드가 큰 재능을 잃었죠. 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히스레저가 뭐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한 게 우울증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사실인가요? 이게 조커 때문에 그렇게 갔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다 찍어 놓고 그 다음 영화를 찍는 와중에 이제 그렇게 약물 과봉용으로 갔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막 조커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히스레저가 배트맨 이런 히어로 영화에 나올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놀란 감독이 원래 처음에는 배트맨 역할로 생각을 했었대요. 네네. 근데 놀란 감독의 이 배트맨 비긴즈를 딱 보니까 괜찮겠다 네. 싶어서 조커로 출연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진짜 이런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왜냐면 그 찍는 동안에 완전히 이 인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배우라면 일단 일상적인 어떤 정신 상태로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진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또 배역에서 그쵸. 그만큼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놀란 감독이 애드립을 그렇게 허용하는 감독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여기 또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조커가 이렇게 박수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갇혀 있을 때. 근데 그게 네. 애드립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드립이 너무 소름 돋게 멋있어서 그냥 넣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완전 이 조커의 하나가 된 느낌? 히스레저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구인 씨는
조커 연기 중에 제일 가장 일품이 히스레저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잭 니콜슨 조커도 좋아하고 자레드 레토 조커도 좋아하지만 자레드 레토는 개인적으로 비주얼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도 히스레저 연기가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잭 니콜슨은 좀 더 코믹스의 조커에 가까웠다면 네. 히스레저는 뭔가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좀 느와르 영화에 가깝게 좀 멋있는 악당 연기를 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히스레저. 영은 씨는 조커 자체 인물 캐릭터를 좋아해요? 저는 최근에 또 개봉했잖아요. 조커 네네. 안 봤어요. 네, 사실 저도 안 봤습니다. 그 영화도 그게- 진짜 멋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호랑나비만 저보고 보고, 예. 네, 호랑나비. 그쵸. 거기서 춤을 추시는구나, 호키 피닉스가. 네, 그 짧은 계단에서. 보고, 예. 네. 김은국 그게- 선생님이 먼저 하신 춤을 따라하는. 네네. 저를 보고 사람들이 너는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다라고 10명 중에 10명이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렇군요.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어두운 영화를 보면 네. 보통 사람들은 그래 뭐 술 마시러 가자. 에이 영화 찝찝했네 이러고 바로 푸는데 네. 저는 그게 한 일주일은 가요. 그래서 그게 극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웬만하면은 그런 영화들은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하죠. 영화 보고 나면 푹 빠져서 보는 스타일인가 보군요. 네, 그때는 네. 엄청 집중하고 네. 약간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울기도 많이 울어요? 영화관에서? 울진 않아요. 엄청 약간 안에서 억압하는 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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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혼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막 옆에서 혹시 무서운 영화 보면 옆 사람 막 때리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옆 사람이 저보다 더 놀라요. 저 때문에 제가 때려서. 나 옆에서 때리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고. 같이 많이 보면 안 맞아봐서 되겠네요, 알아요. 영화. 네. 저는 항상 그럽니다. 무서운 영화만 안 보면 돼요. 지구인 씨의 인생 영화 다크나이트 만나봤고요. 네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영은 씨의 인생 영화 어떤 영화인지 만나볼게요. 자,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동시상영관 지금 리듬파워 지구인 또 이영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영은 아나운서의 인생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약간 저의 취향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저의 인생 영화는 맘마미아 원입니다. 맘마미아 사실 워낙 유명한 그쵸. 영화고 잘 알려진 영화인데 네. 제가 또 이 노래가 들어간 영화를 많이 안 좋아해요. 어머. 그건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렇게. 네. 그래서 사실 안 봤어요. 안 그래서 보셨어요? 혹시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줄거리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스의 어떤 한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소피라는 예비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 도나와 함께 둘이서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피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딱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요? 바로 결혼식장에 손을 잡고 들어갈 아빠가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다가 우연히 준비를 하면서 엄마의 일기장을 본 거예요. 옛날 젊었을 적의 네. 일기장. 거기에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이 3사람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3사람을 모두 섬에 초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부부의 세계 같은 그 정도의 왜 몰입감이 일단 지금 들었을 때만 해도 딱 하면 막장이 있죠. 정말 되게 매력적인 도나 그분이 화려하셨네요. 저도 저 어제 봤거든요. 아. 네, 정말 당차시더라고요. 네. 오. 멋진 여성입니다. 닮고 네, 싶은 신여성. 여성. 네. 네. 저는 뭐 이게 노래가 들어간 영화라고 해서 사실 처음부터 좀 거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이 줄거리를 방금 들으니까 굉장히 네.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 인생 영화로 꼽은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워낙에 유명한 아바라는 그죠. 가수의 음악이 계속 나오고요. 네네. 저는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가장 큰 이유로 그걸 꼽았고 또 배경이 지중해잖아요. 정말 그걸 보면 마음이 청량해집니다. 약간 그 있잖아요. 이온 음료. 맞아요. 네, 그 광고 같은. 네, 그 아, 이온음료의 그 광고. 네. 보는 그런 것만으로도 느낌이죠. 좀 매력적인 영화인가 봐요. 이게 맞아요. 영상으로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네. 운전할 때 아바의 이런 OST를 들으면서 달리면 최고예요. 영은 씨 한번 좋아하는 들어보세요. 그 OST가 뭐예요? 저는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하는데 장면에 따라서 항상 약간 더 좋아하는 노래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힘들 때는 댄싱 퀸이라는 워낙에 유명한 노래 있죠. 네. 그거랑 Our Last Summer라고 이건 좀 그렇게 생소하네요, 저는. 예비 아빠 셋이랑 소피가 바닷가에 배를 타고 나가서 정박을 한 후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기타 치면서. 네. 그 노래가 힘들 때 약간 위로가 돼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허니허니 이것도 아시죠? 네. 맘마미아 이 두 곡. 하니. 이건 또 이게 그 MBC 옛날에 네. 시트콤 새 친구의 주제가 아니었나요? 그래요? 나, 나, 새 나, 친구가 나, 언제 저 기억날 것 같아요. 아닌가? 새 친구라는 거
혹시 남자셋 여자셋은 보셨나요? 아, 그럼요. 아, 그거 예. 초등학교 때. 예. 저도 비슷한 세대군요. 네. 그러시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네. 선을 그을게요. 그 노래 하나만 더 추천해 주세요. 또 뭐 네, 있나요? 그리고 약간 힘들다, 용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Sleeping Through My Fingers라고 이제 엄마랑 딸이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는 거잖아요. 그때 머리를 매만져주면서 조금 그래 잘 가라. 나는 아쉽지만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유명한 노래 또 이것도 아. 유명하죠.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예. 네, 마지막 장면쯤에 나오거든요. 따라 소피가 불러줄 줄 알았는데. 네. 결혼을 안 하고 네, 자신의 인생을 더 찾겠다 하면서 배를 타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게 뭔가 내가 좀 막혀 있는 것 같다, 좀 해답이 필요할 것 같다 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영화를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이게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노래를 저도 이제 원래 아바 음악을 좋아했지만 이 영화를 보니까 그런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 맞아요. 효과가 생겨서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으로 기억하게 되니까 더 맞아요. 노래가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제가 이렇게 계속 인생 영화로 꼽은 이유거든요. 음. 그냥 노래만 들어도 그 장면이 저절로 떠올라요. 보통 저는 영화를 보면 까먹기가 쉽거든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이 노래 명곡 하나로 그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요. 싶어서 그 꼽았습니다. 노래 제목만 들어도 일단 그 제목에서 풍기는 그 내용의 느낌이랑 영화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근데 이게 뮤지컬 영화는 좀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제 취향에서는 네. 약간 말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아. 그랬었지 막 이러면서 막 저도 그거 이런 게 이제 어떡하지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저는 실제로 이제 네. 뮤지컬을 보러 한번 가봤는데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요 영화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배우 뭐 메릴 스트립이라든지 뭐 그렇죠.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든지 뭐 피어스 브로스너 뭐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불러주니까 네. 조금 그게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예, 좀 약간 편견을 깨게 해준 작품 같아요. 아. 이 맘마미아 같은 거. 왜냐하면 맘마미아는 대사는 음으로 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가를 맞아요, 안 넣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대사를 하고 바로 네. 그냥 노래로 노래 가죠. 부를 때 노래 부르더라고요. 아 확실하게 예, 구분되군요. 예, 예. 레미제라블 그거 같은 네. 경우는 다 노래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약간 대사 칠 때도 예, 노래 예. 부르죠. 근데 이 영화는 안 그렇더라고요. 구분되어 그래서 되게 있는 거 좋았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저한테는요. 저는 오히려 이게 2008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저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레미제라블을 보고 오히려 뮤지컬 영화 또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맘마미아를 보고 또 워낙에 사운드 오브 뮤직은 옛날부터 또 좋아했던 영화이기 그죠. 때문에 네네. 그것도 다시 보고 아, 그렇게 했어요.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 영원 네, 씨가. 제가 약간 그런 거에 흥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코너 속에 또 코너가 있다면서요? 네. 영화를 본 사람들의 댓글로 알아보는 지구인의 시선. 희야. 네, 이거 제가 원래 이게 나왔는데 예, 이거 원래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막 바뀌어서 처음부터 막 이게 확 잘 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예, 어찌 됐건. 네. 이 코너 어떤 코너입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뽑은 영화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네이버 영화 페이지에 댓글 몇 개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걸 보시면 이 영화의 매력을 바로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 RL뿅뿅님께서 댄싱 퀸 이 노래 듣다가 왜 울컥하지? 하는 댓글이었는데 네. 저 이거 공감해요. 왜요? 이게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오프닝 부분에서 이제 메릴 스트립이 결혼 준비를 하고 집 수리하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달려나가요. 해변을 향해서.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던 여성들, 남성, 뭐 남녀노소 다 뛰쳐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네. 그 분위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활기찬 분위기. 네. 예. 근데 그 장면이 뭔가 그래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지. 조금 더 내려놓으면서 좀 더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보자. 함께 즐기면서 살자. 이런 분위기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힘들잖아요. 네. 그런 네, 면에서 공감이 참 많이 갔어요. 이게 막 제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요즘 같으면 신고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분들 여기 그리스는 여기 이 맘마미아 세계 속에서는 같이 함께해요. 맞아요. 이 춤과 함께하고 군무를 춥니다. 마치 짜맞춘 것처럼.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딱 그 맞는 거에 튀어나와서 같이 군무를 춰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죠.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소개해 주세요. 다음 댓글은 AM 뿅뿅 님입니다.
사실 스토리는 막장이지만 아바의 주옥 같은 명곡들과 지중해의 아름다운 경치 말했던 거죠. 예, 이건 그죠. 진짜 굉장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화 보다 보면 진짜 여행 가고 싶을 때 보고 싶은 영화 있잖아요. 이 맘마미아도 거기에 속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 그리스에 우리나라 직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한번 그리스는 꼭 가고 싶다 네. 생각이 듭니다. 다녀온 적 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언젠가는 가보고 싶다. 네네네. 근데 여기 진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쵸. 뭔가 막 되게 이게 저는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이 그리스 되게 신비롭더라고요. 이 배경이나 이런 게 이 맘마미아에 나온 게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고.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스토리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막장 스토리예요. 이게 그렇죠.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 3명이나 있었다. 화려하죠. 그럼 이제 이 단지 막장 스토리가 끝인가요? 이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아니요.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막장이라기보다 되게 이게 그 있잖아요. 그 응답하라 시리즈도 보면 누가 남자친구가 맞죠. 될 것인가. 남편 찾기를 하는 뭐 거죠. 이런 약간 추리의 요소가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맘마미아 요 포인트도 저는 막장이라기보다 되게 파이팅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과연 누가 아빠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 남성분들이 셋이 같이 다녀요. 그리고 엄청 친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싸우네 마네 뭐 누가 아빠네 내가 이 사람 옛날에 뭐 와이프였네 이런 게 전혀 아니라요. 그래요? 네, 딸과도 너무 다 아빠가 돼주고 싶어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지만 도나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싶어하고 옛날의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네. 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만 들으면 막장일 수 있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은 그런 건 전혀 거슬리는 게 없어요. 약간 바보 삼형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리듬 파워처럼 약간 약간 영삼이 삼형제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되게 색다르네요. 예.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 그 세 분이. 맞아요. 또 뭐 가족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좀 던지게 네, 하는 거 결국에는 셋 다 아빠가 돼주기로 합니다. 음.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뉴욕 여행을 갔을 때 네. 뉴욕 브로드웨이 가서 이 뮤지컬을 봤어요. 네. 근데 누구랑 봤어요? 친구랑 가서 봤어요. 네네. 누구랑 봤는지 영원 씨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엄마랑 딸이 보면 좋은 영화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엄마들의 젊었을 적 시절에 네. 대한 그런 회상,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은 혼자 봤고요. 2를 영화관에 가서 엄마랑 같이 봤어요. 작년인가 아마 2가 개봉을 했거든요. 2가 있어요? 네, 2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피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출산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의 어렸을 적 이야기에 대한 회상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과 투가 연결되는 영화인 거예요. 네, 연결되는 건 있는데 그렇게 뭐 원을 꼭 봐야지 투가 이해가 간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거기도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나오나요? 아만다 사이프리드 나와요. 근데 그럼 메리 봐야겠네요. 스트립은 잠깐만 특별 출연 개념이고, 네, 아예 배우들이 다 달라요. 남자 배우들도. 저는 달라요. 개인적으로 아만다 사이프리드만 나오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사랑스럽죠. 너무 맘마미아에서 너무 네. 그렇더라고요. 매력 발산이 엄청나요. 그래서 줄을 봐야겠네요. 이게 워낙 좀 중년층 분들한테 좀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바라는 배우, 그쵸, 가수가 그쵸. 있으니까요. 네네. 혹시 그 동시대를 사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뜻깊은 영화일 것 같아요. 네. 뭐 부모님도 이 얘기를 하세요? 혹시? 이 저희 영화 부모님이요? 얘기? 네네. 저희 부모님은 약간 한국 음악을 더 좋아하셔가지고 조용필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시면 보실 것 같은데 약간 아바 감성은 근데 글쎄요. 근데 추천을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래도 이 노래들을 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추천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아바라는 가수를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이 노래 멜로디를 들으면 그죠. 다 아시겠죠. 그렇죠. 어디선가 들어봤다 여기저기서. 예, 맞습니다. 자, 명품 배우들이 등장하고 또뭐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거기다가 또 아바 음악까지 있고 이 세 가지를 들으니까 일단 굉장히 구미가 당기네요. 네. 그리고 스토리 자체가 도입부가 저를 매혹시켰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 맘마미아도 만나봤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영은 씨 어떤 노래인가요? 맘마미아니까 이 노래를 들어야죠. 댄싱퀸입니다. 자,
자, 리듬파워 지구인 씨와 MBC 이영은 아나운서와 함께 영화 두 편 만나봤습니다. 다크나이트 그리고 맘마미아. 자, 두 분의 영화 취향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또 얘기를 하고 나니까 혹시 서로 영화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드시나요? 그럼요. 저는 맘마미아 어제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네. 다크나이트를 전편은 못 보고 너튜브에서 다시 검색을 해서 봤는데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예, 저도 두 분 다 그러니까 두 분이 소개한 영화를 다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괜찮겠다. 내가 너무 영화에 내가 짐작한 그걸로만 생각을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네네. 네, 정지는 이 영화 두 편 중에 어느 쪽이 더 취향이세요, 그럼? 저는 둘 중에 고르자면 네. 저는 맘마미아가 오. 조금 더 취향인 것 같아요. 의외인데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물론 다크나이트도 되게 제 생각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 들었는데 이 맘마미아의 스토리 도입부가 저를 확 매혹시켰습니다. 또 제가 막장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두 분 나와 주셨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호흡 맞춰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아주 새롭고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새롭고 활기차고. 네, 일단 왜냐면은 활기차네요. 네. 그 누님이랑 이렇게 둘이서 진행하다가 네. 이렇게 세 명이 되니까는 뭔가 더 이렇게 오디오도 많고 네. 풍부하고 네, 되게 오디오도 재밌었던 많이 것 같아요. 물리고. 예, 그런 게 또 재미거든요. 저는 앞으로 말을 좀 줄여야겠다. 제가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말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 저도 자꾸 떠들다 보니까 막 말이 자꾸 많아져요. 네. 좋아요, 그래도. 네. 다음 주에도 나와 주실 거죠? 당연하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어떤 영화를 가져오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5월 16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투도어 시네마 클럽의 What You Know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게요.